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님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너무 푹 쉬다 왔네요. 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긴 연휴를 마치고 우리 시장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또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즐거운 연휴 기간 동안에 호재, 악재가 막 좀 뒤섞여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오전장에 부각된 악재들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후장에 오히려 이제 코스닥 지수도 충분히 상승 전환 시도가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원화 강세. 네,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연휴 기간 동안에 가장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네. 대만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만 달러가 이제 폭등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원화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강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아마도 이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통화인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통화 가치를 평가 절상하는 거. 네.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 압박이 다소 좀 완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압박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시아 통화의 평가 절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좀 쏟아지면서 대만 달러도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원화 가치가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게 환율이 거꾸로 이제 급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장 초반에 1,380원대, 1,400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1,380원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9월,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300원대로 지금 환율이 하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의 효과가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반영이 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원화가 강세 흐름을 좀 띈다라고 했을 때는 8개월 연속으로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한번 반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장은 우리 3, 4월 달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워낙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잖아요. 아직도 뭐 관세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하루 이틀 내에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에서 서로 이제 만나서 협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아직까지 뭐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라든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3, 4월보다는 5월에는 환율 효과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의 어떤 기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우리가 5월 달에는 주식을 좀 팔고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또 역발상적으로 5월 시장이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가 아시아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좀 해보면서 오늘 시장 직설 주제는 원화 강세의 효과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되는지를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강세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당분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전망인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연휴 전에. 지난주 금요일 오전장 수급 특징주와 똑같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제 종목을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모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체코 이제 코바니 원전 수주가 오늘 사실은 예정대로라면 본계약이 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하루 앞두고 어저께 체코 법원에서 프랑스의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계약 체결이 무산이 됐어요. 이게 몇 개월이 이제 또 시간이 걸릴지가 좀 불확실한 부분인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연기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늘 초반에 프리마켓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14% 가까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대까지 낙폭을 좀 줄였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단기 악재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세론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조정을 좀 받았고 연휴 동안에 나온 악재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오전장에 이제 급락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성 매물들은 충분히 좀 소화를 하고 오히려 중장기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저가에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됐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원팀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AI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뭔가 지금 다시 이제 부활의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과 발맞춰서 SMR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좀 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 있다가 뭔가 엄청난 걸 하나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에너지와 관련된 또 얘기일 수 있다.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원전이나 SMR이라든지 이런 뭐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흐름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수주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AI 산업과 연결해서는 또 SMR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것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공략하시는 분들은 꼭 좀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리라는 전망에 대표 원전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또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를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엔비디아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우리 SK 하이닉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5%가 넘는 이제 상승세로 마감이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2, 3% 정도 더 올라가면서 19만 원대의 안착 시도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나자마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제법 강한 이제 반등 흐름이 나타난 건 분명히 이제 좀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을 한 만큼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빙산론을 또 들고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또 사실상 매도 의견을 좀 냈었는데 그 매도 의견과는 정반대로 올해 SK 하이닉스 주가는 굉장히 좀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단기적인 이제 파동으로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좀 활발하게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HBM 시장의 호황 그리고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점차 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레거시 업황까지 이제 같이 회복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D램 업황의 회복과 HBM의 호황, 이 두 가지 호재를 동시에 이제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가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AI 반도체 진영에 관련된 종목들도 덩달아서 이제 같이 회복될 수 있고 오늘 또 뭐 재판 관련된 또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강하게 다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범 AI 진영의 종목들이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꼭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이 노이즈 해소 국면에 접어들며 SK 하이닉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GNC 에너지가 40% 수익 중입니다. AI 시대 핵심 수혜주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도 정말 쉬지 않고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사실은 제가 오늘 인벤치랩은 일부러 리뷰를 안 해드릴 거거든요. 너무 최근에 많이 좀 해드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인벤치랩 오늘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지금 GNC 에너지도 시장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 랠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이 벌써 지금 4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을 따져보면 한 60% 가까운 지금 엄청난 이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NC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 확충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림 없이 지금 5일선 우상향 패턴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서 얕은 조정 정도 좀 들어오면 저는 신규 진입도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23,000원대 가격을 주면 저점 매수했다가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를 잡고 트레이딩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거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최소 한 40, 50% 이상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실 테니까 익절 라인을 한 22,000원, 22,500원 요 정도 라인만 또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여력 여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테크윙이 7% 수익 중입니다. 오늘 AMD가 새벽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네. 필요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AMD의 실적 발표도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급증을 했잖아요.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AMD 주가가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급등을 하다가 약간 윗골이 달리면서 좀 누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이라든지 이 AI 반도체 시장의 이제 수혜주들은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얘기하고 나면 짝꿍으로 움직이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윙, PSK 홀딩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MLB 이제 적층 이제 고다층 기판 만드는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금요일 날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수는 좀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견조한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크윙은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도 매출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 바닥에서 올라서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금 34,000원, 35,000원대 단기 행보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요 구간 매물 소화가 좀 끝나면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린 4만 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목표가는 4만 원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는 전략. 혹시 또 HBM 수혜주들이나 반도체 종목들 비중이 없는 분들은 5월 달에는 또 다시 한번 이 HBM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테크윙의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하나 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원사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죠. 솔리드인데요. 전고점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한 3, 4일 전에 주가가 프리마켓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SK텔레콤의 어떤 해킹 사태 때문에 보안과 관련된 이슈, 오늘 최태원 회장이 막 직접 사과도 하고 이 SK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제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좀 했었거든요. 양자 보안과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솔리드는 사실은 이제 5G, 6G 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미국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의 우려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미국 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서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통신 장비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좀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솔리드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 구간을 좀 벗어나면서 7,000원대에 다시 좀 안착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봉 월봉을 보시면 이제 단기 조정이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8,000원대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뚫어내면서 신고가 흐름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솔리드도 중장기 관점으로 뭐 8,500원이 아니라 저는 10,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단기 관점으로 일단 8,500원 목표가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AI 시장과 또 미국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솔리드다. 이렇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들고 가도 괜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이죠.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아까 우리 생쇼의 김태훈 매니저께서 저랑 네. 마치 이제 뇌가 연결된 것처럼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찍어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관계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로봇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19,300원 현재가로 TXR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중에서 오늘 시세가 가장 좀 강한 종목은 로보티즈와 하이젠 RNM 이런 종목들 아까 그리고 소개해 주셨던 원익홀딩스 같은 네.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협동 로봇이 됐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건 로봇 시장이 성장했을 때 가장 좀 가치가 빠르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분야라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과 관련된 공급망을 이제 만들기 위한 시도를 전개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핵심적인 이제 공급망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RNN과 같은 이런 이제 감속기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제가 이제 최근에 뭐 하이젠 RNN도 이미 소개를 좀 해드렸다 보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일부러 좀 선정을 해왔고요. 이 로봇 기업도 사실은 물류 로봇이라든지 산업 자동화 로봇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상품이 메카넘 휠 컨베이어 셀로베이어, 그다음에 화물 자동 정렬장치. 우리가 이제 보통 물류 공장 같은 거 이제 TV 방송 화면에서 보시면은 물건들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이제 쌓여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직접 정렬을 시키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물류 로봇들이 정렬을 시키는 거거든요. 싱귤레이터라고 하는 이 로봇이 화물 자동 이제 정렬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무거운 이제 물건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물건들을 이제 정렬할 때 핵심적인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런 로봇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물류 자동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 시장 휠소터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저는 시장 분위기가 5월 달에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성장 섹터 종목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제약 바이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관세에 대한 여전히 아직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된 충격에서 완전히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고 시장에 이제 수급 심리가 좀 살아났을 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주목하면서 공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분야다. 물류 로봇 시장이 연평균 한 16% 정도,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한 189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규 상장 로봇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3,5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긍정적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는 TXR 로보틱스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윙, 네. 테크윙의 후속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14,670원 현재가로 D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크윙, 그다음에 DI, YC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HBM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I야말로 이제 원조 SK 하이닉스 이제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DI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부터 SK 하이닉스하고 열심히 이제 공정 개발을 좀 해가지고 HBM 전용 이제 테스트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사실 HBM3 8단까지는 기존의 DDR5 검사하는 장비를 가지고 그냥 HBM에 혼용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HBM4 시대가 오면 8단, 12단, 16단까지 이제 적층이 높아지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DDR5 테스트 장비를 그대로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용 테스트 장비를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지금 HBM4 전용 이제 테스트 장비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납품이 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다시피 굉장히 좋았잖아요. HBM 시장의 호황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좀 주목받을 수 있는 HBM 공급망의 핵심적인 이제 소부장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도 지금 워낙 지지부진하게 거의 두 달이 넘게 13,000원, 14,000원대의 지지부진한 이제 행보 흐름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회복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을 미리 좀 선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가 바닥권에 놓여 있을 때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 수혜주 DI 오늘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네. AI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종목 관련 정보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AI 오늘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때문에 주가가 대부분 다 하락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 요 업종들 또 대응 전략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못다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